식도와 위 중간에 관략근이 있는데 이게 딱 쪼고 있어서 식도염을 예방해 주고 있는데 이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입니다. 커피.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하시는데 이 커피가 이 관략근의 조임금을 느슨하게 하고 위산 분비를 잘 시킵니다. 하루 몇 잔씩 먹어버리면 이게 식도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패밀리병원 내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하경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병이기도 한데 이것은 이제 위에 있는 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식도의 표면을 자극함으로써 손상도 오고 환자도 가슴이 타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신물이 올라와요 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산이 올라와서 식도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습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위산이 올라오게 자세를 잘 취해버리면 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세란 것이 식사 후에 음식이 내려가기도 전에 식사 후 2시간 안에 누워버리면 음식과 산이 버무려져 있는데 이것이 누워버리면 중력이 역할을 못합니다. 따라서 위가 짜면은 밑으로도 가겠지만 식도 쪽 위로도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식도 사이 조임근이 역할을 막아주긴 하지만 그게 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2시간 내에 바로 누워버리면 중력의 힘이 발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앉아있어야 내려갈 텐데 누워버리면 위가 짜면서 음식이 위로 살짝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산이 같이 음식과 묻어서 위 식도 표면을 자극해서 식도에 염증이 일어나서 환자가 불편감이 있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 되겠는데요. 또 다른 경우에서 언제 생길 수 있냐면 과식을 하면 또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과식은 음식 자체가 많은 거잖아요, 위 안에. 그러니까 조금만 짜도 위가 안에 음식이 많으니까 올라오기 쉽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과식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식사 후 2시간 내에 이렇게 바로 누워버리시는 경우. 그리고 뭐 한마디로 야식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야식을 하거나 또는 밤에 음주를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이제 집에 와서 주무실 때 뭐 2시간 안에 보통 눕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식도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것도 이것도 안 하는데 왜 생겨요? 하는 분인 경우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식도와 위 중간에 관략근이 있는데 이게 딱 쪼고 있어서 식도염을 예방해 주고 있는데 이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입니다. 커피. 우리가 요즘 다들 아침 인사로 커피 드셨어요?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하시는데 이 커피가 이 관략근의 조임금을 느슨하게 하고 위산 분비를 잘 시킵니다. 하니 위산이 잘 나오면서 관략근이 약해지니까 나는 과식도 안 하고 야식도 안 하고 덜 눕지도 않는데 하루 몇 잔씩 먹어버리면 이게 식도염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술과 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1병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병이면은 매일 그걸 나눠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루에 1잔, 소주 1잔 될까 말까 하죠. 그 정도 마시는 것이 우리가 적정하게 마시는 정도다. 그럼 여성들은 체구도 작고 간도 남자보다 적을 테니까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성들인 경우에는 반병, 일주일에 반병이 그나마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용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주든 맥주든 위스키든 각각의 그 글라스 또는 그 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소주를 마실 때 글라스 잔에 마시지는 않잖아요. 맥주를 마실 때 맥주 컵이 있는 거고 술에 맞는 그 한 컵, 한 잔이 동일하다고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워낙 또 제품이 다양해요. 용량별로 너무 다양해서 또 소주도 도수별로 너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제품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맥주 한 컵과 소주 한 잔은 같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혈액순환을 위해서 와인 한 잔은 괜찮다, 와인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주로 식사 때마다 잠깐 식사와 같이 드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오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을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술은 다 종류에 무관하게 몸에 안 좋다, 누구든지 안 좋다. 다만 우리가 술을 끊고 완전히 안 먹고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술을 기호식품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간은 일시적으로 타격은 받지만 그러나 간도 금방 회복 능력이 커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한 번 술을 많이 마시게 될 수 있는 경우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만성적으로 간에 질환이 없는 분이 회식이나 어쩌다 친구를 만나서 술을 폭음을 했거나 가음을 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간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수련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다들 잘 마시고 또 술이 또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술로 간이 나빠져서 고생을 하고 계시냐? 전혀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담배는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한 거 맞아서 담배를 뭐 피는 의사는 잘 못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술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과음을 해도 우리 몸에 큰 데미지를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금방 회복이 되니까. 다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이 간에 고질적인 병이 있는 분들은 그분이 설령 복균자라 할지라도 술은 한 방울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인가 만성적인 간 질환을 가진 사람이 술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먹더라도 내가 습관적으로 먹더라도 일주일에 남성은 한 병, 여성은 반병 이내로 마시는 것이 빈도상 적절한 빈도다. 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접근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패밀리병원 하경호였습니다.